안녕하세요. 포트폴리오 관리팀 유이주 프로입니다. 이번 달에는 좀 더 실용적인 지식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 싶은 마음에 최근 저도 결혼 후에 부쩍 관심이 많아진 분야인 부동산 관련 서적을 소개해드려볼까 합니다. 책 제목은 바로 청약 맞춤 수업입니다. 본 책의 저자인 박지민 작가는 원래 부동산이나 재테크 관련 학과를 전공하거나 본업으로 삼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월급쟁이던 그는 2013년 광교 신도시 청약에 당첨되었으나 결국 미분양으로 끝난 해당 주택을 불안감에 못 이겨 저렴하게 매도했고, 그 이후 여러 호재들을 타고 프리미엄이 쭉쭉 치솟는 것을 지켜보며 허탈해하다 청약 공부를 시작했으며, 필명인 월용이도 월급은 용돈으로 쓰고 부동산 및 재테크를 통해 수입을 창출하자는 의미에서 지어진 것이라고 합니다. 현재는 아예 직장을 그만두고 청약 관련 강연 및 저서 활동에 매진하고 있다고 하네요. 사실 전 혼자 살 때는 굳이 부동산에 큰 욕심이나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청약은 로또라는 다소 부정적인 언론 인식에 편승해 있었습니다. 보장되지도 않는 미래의 수익을 위해 스스로 빚더미에 올라앉는 행위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청약을 원한다 해도 몇 년도 기준으로 사용 가능한 통장 가입자가 700만이네, 최소 통장에 매달 10만원씩 15년은 넣어야 일말의 당첨 가능성이 있다 라는 등의 뉴스를 볼 때면 나와는 관계없는 세상이라는 생각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본 서적을 보면서 청약 정책은 부동산 시장에 따라 계속 바뀌고 있으며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조건을 고려하여 여러가지 도전해 볼 만한 선택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한번 청약의 고수가 될 수 있는 기초 지식들을 함께 알아보실까요? 먼저 첫 번째로 청약의 기본은 청약을 신청하고 관리하는 청약홈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입니다. 모든 아파트의 청약은 청약홈이라는 사이트에서 진행되며 스마트폰에서도 앱을 통해 접근이 가능합니다. 매월 전체적인 청약 일정이 캘린더화 되어 있어 쉽게 확인이 가능하며 각 공고별로 청약자가 숙지해야 할 최소한의 기본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청약을 처음 도전할 경우 가장 많이 실수하고 이로 인해 몇 년간 청약 지원에 제한이 걸릴 수도 있는 청약 가점을 계산하는 것도 본 사이트를 통해 어느 정도 쉽게 해보실 수 있습니다. 부연하자면 현행 기준으로 청약 최고점은 84점이며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수, 청약 통장 가입 기간 3가지 항목을 기준으로 단계별 가점을 계산합니다. 통상 수도권에서 일반 분양에 지원하려면 64점 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하는데요. 쉽게 예를 들자면 무주택 기간은 10년 이상, 부양가족수는 3명 이상,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15년 정도 되어야 달성 가능한 기준입니다. 그렇다면 그 조건이 안 되는 사람들은 마냥 청약을 포기해야 할까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여러 요건에 따른 다양한 선택지가 존재하는데요. 바로 특별공급입니다. 책에서는 이를 요즘 가장 부동산 시장에서 핫한 이슈인 3기 신도시와 연결지어 설명하고 있는데요. 특히 3기 신도시는 사전 청약이 예정되어 있는데, 사전 청약은 전체 물량이 공공분양이며 공공분양은 분양가 상한제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중 85%가 특별공급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조건을 만족할 수 있다면 일반 청약에 비해 큰 기회지수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 부분을 짧고 굵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체 물량 85%가 각 항목별로 어떻게 배정되어 있는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 표에서 저희가 참고해야 할 부분은 붉은 박스 안의 내용으로 총 5가지 공급 유형이 있습니다. 21년 7월부터 시작되는 3기 신도시 사전 청약권부터 적용되는 사항으로 2022년도까지 공급 예정인 공공분양 물량이 약 12만호인 것을 감안할 때 10만호에 이르는 물량이 사전 청약 특별 공급으로 배분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각 항목별 공급 조건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기관 추천 특별 공급입니다. 아래 이미지에 굵은 글자로 표기되어 있는 각 요건 해당자에게 우선 자격을 주는 것으로 각 요건이 지니는 특수성에 비해 배정 물량이 15%나 되기 때문에 당첨 기회가 많은 것이 그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중소기업 추천권을 주의 깊게 보면 좋겠죠? 각 지자체별로 중소기업청 홈페이지를 운영하며 주택 특별 공급권을 공지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배정 물량이 30%로 많은 신혼부부 특별 공급입니다. 저도 이 요건으로 청약을 준비 중인데요. 공공분양은 민간분양과는 다르게 세부적인 가점 항목들이 있으니 표를 참고하셔서 본인이 달성할 수 있는 최대 가점을 잘 파악한 후 실제 당첨이 가능한 분양권과 평형에 도전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항목들을 세부적으로 살펴보자면 그 초점이 실제 가족을 구성한 지 얼마 안 된, 혹은 일반 청약에서는 경쟁력을 지니기 어려운 가족 구성 초기의 부부들에게 맞춰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7년 이내의 신혼부부라면 꼭 한 번쯤은 도전해 볼 만하다고 생각됩니다. 세 번째는 생애 최초 특별공급입니다. 작년 7월 3기 신도시와 함께 맞물려 발표된 특별공급 조건 완화 정책에서 가장 핫한 이슈가 되었던 부분으로, 기존 민영주택 청약에는 생애 최초 항목이 아예 없었지만 해당 발표 이후 공공은 5% 증가, 민영은 22%나 배정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혜택이 파격적으로 늘어나긴 했지만 원래부터 그 조건이 조금 까다로웠는데요. 아래에 있는 해당 항목들을 모두 만족해야 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도 다자녀 특별공급 10%와 노부모 특별공급 15%가 있지만 두 요건은 민관 분양과 동일하게 청약 점수를 기준으로 선별하는 것이기에 다른 요건에 비해 지원허들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요건을 만족하는 지원자들끼리만 정해진 물량에서 경쟁을 하기 때문에 일반 분양보다는 당첨 가능성이 높으므로 자격이 된다면 꼭 해당 요건으로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공공분양 청약권은 안내드린 내용만 보면 누구나 쉽게 도전할 수 있을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 모든 요건에는 가장 기본적인 제약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무주택자여야 하며 소득 요건이 월 평균 도시 직장인 근로자의 80% 이하일 것, 또 해당 지역의 공고일 기준으로 최소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조건을 만족하지 못한다면 결국 아쉽지만 일반 분양으로 눈을 돌려야 하는데요. 최근 뉴스를 통해 발표되는 DSR 규제 도입, 조합원 분양권 매수 제한 등 여러 정책을 살펴보면 일반 분양은 더욱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본 책에서는 해당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만 다 소개해드리긴 분량상 어려우므로 요건만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주택자든 욜로족이든 혹은 비혼주의자인 독신이더라도 청약 자체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다른 사람에 비해 요건이 까다로울 뿐이며 청약은 해당 지역의 최근 분양가나 경쟁률, 공급사 브랜드의 선호도, 거기에 공급 평형별 세대수 등을 세부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반드시 비인기 타입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이를 잘 파악해서 본인의 조건으로 당첨이 가능한 곳에 지원을 하는 노력이 수반된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소개해드리지 못한 많은 정보와 청약과 관련된 꼭 알아야 할 제반 지식들이 본문에 많으니 청약에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한 번쯤은 이 책을 읽어보시길 강력히 추천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사의 OKR 방향과 취지에 맞는 각자의 OKR을 만들고 실행하는 것이 OKR 얼라이먼트입니다. 안녕하세요. 일사천리 시스템 정영민입니다. 우리는 OKR이라는 새로운 분야에 3개월 동안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나름의 성과를 얻은 부분도 있고 또 정체된 부분도 있습니다. 이제 2분기 OKR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OKR을 세우면서 한 가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어서 이렇게 영상을 탑니다. OKR은 가슴 뛰는 목표를 향해 정해진 기한을 두고 도전하여 성과를 얻는 것이 핵심입니다. 조직 전체를 아우르는 전사 차원의 오브젝티브가 정해지면 조직에 속한 구성원들은 전사의 오브젝티브의 방향과 취지에 맞는 각자의 OKR을 만들고 실행하는 것을 OKR의 얼라인, 즉 목표의 정렬이라고 합니다. 목표의 정렬은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 성숙한 기업, 그런 조직에는 우선사항이 되죠. 하지만 우리의 경우는 이런 보통의 방식과는 다르게 OKR이 실행되어야 합니다. 팀 단위 조직에서 가슴 뛰는 목표, 설레는 목표를 스스로 만들고 실행하는 조직이 되어야 합니다. 리더가 정해준 목표를 정해진 기한 내에 수행하는 것으로만 혁신과 성장을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팀 단위의 가슴 뛰는 목표, 생각만 해도 기대가 되고 설레는 그런 목표를 만들어 봅시다. 스스로 계획하고 스스로 실행하는 OKR이 익숙해지고 체화가 될 때 진정한 OKR에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것을 도입하는 것은 많은 저항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이번 분기 OKR의 기대 이상으로 잘해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다음 분기 OKR을 향한 힘찬 발걸음을 준비할 때입니다.
OKR 파티에서 만납시다. 안녕!